안녕하십니까.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. 이제 비상계엄의 넘버 투 역할을 한 김영현 전 장관. 그런데요, 김영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혐의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JTBC가 보도를 한 건데요. 혼자 뒤집어 쓰겠네. 김영현 전 장관의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김영현 전 장관이 사실상 시인을 했다 하는 건데, 김영현 전 장관이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라고 있습니다. 양모 씨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돼 갖고 국회까지 불려 나왔는데, 그때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한다 해서 국회에서는 전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김영현 전 장관의 집사인 양모 씨가요, 검찰 조사에서는 다 얘기를 했는데, 김영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할 때 썼던 노트북, 이거를 김영현 전 장관이 이 양 집사에게 부숴라 해갖고 자기가 망치로 부쉈다,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, 그 단계 중요해요.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그 다음 날, 12월 4일 날 김영현 전 장관이 공관에서 자신의 부인하고 식사를 했는데, 이 집사다 보니까 뭐 지근거리에 있었겠죠. 근데 두 부부 간의 대화를 뭐 엿들은 거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들렸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김영현 전 장관이 도대체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,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당신이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 하면서 걱정스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이 별다른 반응 없이 그래.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당신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 그랬더니 그냥 김영현 전 장관이 그래,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은 이미 계엄 다음 날부터 이런 마음의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사실 그 이후에 보면요,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요한 책임을 김영현 전 장관에게 떠미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. 그 핵심 증거인 포고령 작성인데, 이게 옛날 국회 해상권이 있던 권위주의 시대에 그거를 김영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겨서 이렇게 된 거다. 그러니까 포고령의 그 작성이 김영현 전 장관이 한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책임을 밀었고요. 그다음에 포고령 중에 전공이 그 복귀하지 않으면 뭐 처단한다, 그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.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요, 김영현 장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, 계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뒀습니다. 해서 저도 그냥 놔뒀는데, 장관님이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?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종의 유도신문을 한 거죠. 그랬더니 김영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그러니까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포고령에 왜 넣느냐? 그랬더니 그거를 넣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게 다 김영현 전 장관이 이렇게 주도해서 넣은 것이다,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김영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유도성 신문에 호응을 하고 뭐 이런 거였죠. 그래서 이미 자신의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,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김영현 전 장관이
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심, 뭐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런 점에서는 충신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그 팩트를 오히려 왜곡하고 모하는 이런 역할을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 김영현 전 장관이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또 그 이런 얘기를 했죠.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.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고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것 아니냐.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 측 그 대리인 변호사가요. 그 윤 대통령이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그 당시 지시했던 거는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요원 끄집어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영현 전 장관이 맞다 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그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이 의결 정서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김영현 장관은 이것도 곽종근 사령관이 뭔가 착각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보호에 나섰는데 지금 보니까요 검찰에서는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 요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이 주장을 깨부술 수 있는 녹취록을 한 80여 건 이미 확보를 했다. 그래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내란 이 재판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핵심 증거로 이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. 보니까요 한 특전사 지휘관이요 12월 3일 밤 12시가 지나서 새벽 0시 39분에 전화 통화에서요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까 문을 부수더라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녹취 파일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특전사 지휘관의 명령이 있은 직후에 그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한 건데 그때 이제 국회 보호자진들이 소화기를 막 쏘면서 이제 저항을 했죠.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본회의장 진입이 좀 어렵겠다 했더니 그 해당 지휘관이 특전사 지휘관이 그럼 전기를 끊을 수는 없겠느냐. 전기를 끊을 수는 없겠느냐. 뭐 이렇게 또 얘기한 이런 녹취록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. 또 그날 수도방위 사령부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이 사람이 그 전체적으로 그때 현장 지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녹음 내용도 상당수가 이미 검찰이 확보돼 있다.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비화폰으로 의결 정적수가 안 찬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더라도 끄집어내라. 이거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증거다. 국회의원이 아니고 군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반대편 증거로서 녹취록 80여 건을 지금 확보를 했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.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5차 탄핵 심판이 열리는데 그날 이제 증인 신문이 3건이 있습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,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,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3사람은요. 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와 언론에서
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들이에요.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충암 출신이죠. 김영현 전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충암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또 육사 선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 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 중에서 가장 대통령과 가까웠던 충성파였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요. 최근에는요. 내가 그때 부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 같다. 무릎 꿇고 내 후배들에게 사죄하고 싶다.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늘 이 보도처럼 그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이게 거짓말이다. 그 이제 녹취록이 막 80여 개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현장을 지휘했던 이런 수방사령관,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또 이런 생생한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이 대통령 내란 혐의가 맞는지 아닌지 대통령 측 주장처럼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뭐 일종의 국민 계몽용 계몽령이었다.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 하는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국회를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였는지 이거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